네,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에서 올라온 이규상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도 처음 뵙고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영유아 3명의 지금 아빠고요. 4살, 2살, 1살이고 네, 이제 나쁜 놈이에요. 네. 와이프를 좀 고생을 많이 시켰죠. 장모님한테 혼났어요. 그랬고 지금 서울과 그 수원과 천안에서 세무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직원들만 아직 20명은 안 되고 지금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존에 세무사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세무 사업을 시스템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2017년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세무사들한테도 많이 이제 하던 차에 요거를 격리 업무를 이제 하시는 그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이런 나의 경험과 에너지를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좀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하기에 앞서 가지고 혹시 여기에서 혹시 대표님 계세요? 격리 업무를 지금 봐주시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혹시 특수관계자 계세요? 어디 따님이나 그 와이프 있으세요? 아, 따님?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걸러서 얘기할 건 걸러서 얘기하고 할게요. 아니, 근데 이것도 특수관계자 입장에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시면 지금 이제 격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여기서 이제 그 이 일을 하게 된 지 아직 1년이 안 되신 분 있으세요? 아, 그 이상은 되신 거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좀 이제 좀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 그 강의의 제목이 그 보이게 일하고 보이지 않게 쉬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제목을 정하고 나서 아, 이거 대박인데? 솔직히 좀 느낌이 오셨죠?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제목이 대박이다 보니까 살짝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제목은 너무 잘 정했는데 이 내용을 내가 요거에 버금가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사실 이 제목에는 저의 좀 고민이 좀 많이 녹아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게 일하고 보이지 않게 쉬자.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제가 이제 일을 시키는 직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적인 부분도 나올 것이고 또 원론적인 부분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쉽게는 설명드릴 건데 강의를 들으시다가 혹시라도 모르시는 게 있거나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저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좀 소통해야지 강의가 진행이 돼요. 저 일방적으로는 못해요.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찍어도 눈 피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아, 어려운 거 안 해요. 네. 1 더하기 1은 2 뭐 그런 수준만 할게요. 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글씨가 안 보여서 그냥 이거는 제가 강의를 진행할 것들이에요. 근데 안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마인드맵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제 생각을 좀 구체화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건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마인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보이게 일하는 법 세 번째로는 지워야죠. 보이지 않게 쉬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챕터를 크게 3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선은 이제 마인드 부분에서는 저는 왜라는 항상 왜 맨날 하는 분 있지 않나요? 네. 누구죠? 원장님. 최정만 원장님. 네.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중복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좀 소통하면서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랑 좀 생각을 좀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이게 일하는 법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도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막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 프린터 자료는 마련해 주셨네요. 필기 굳이 하실 거 없어요. 거기 다 있으니까 그냥 저만 그냥 바라봐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진리 들어봤죠? 네. 근데 여기 안 보신 분들도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첫 번째 읽었을 때 틀리고, 두 번째 읽었을 때 틀리고, 세 번째 읽었을 때 참 틀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게 보면 이 업의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업은, 제가 하는 업은 세무사 업이기도 하지만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제조업이고, 뭔가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서비스 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업이에요. 업이라는 게 내가 그 도소매, 아니, 내가 제조업체 가서 격리를 본다고 해서 내가 제조업이 업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업은 경영 관리가 내 업인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것부터 먼저 좀 생각을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의 본질 해서 저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경영 관리, 격리 업무를 보는 직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내 업이란 뭘까, 본질을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외. 그 외는 뭘까요? 나를 제외한 사장님, 나의 동료, 내 선배, 후배, 고객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내 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면 그 정의를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실제로 나의 업의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업의 본질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서 나는 그냥 그 공중에 헛주먹질을 날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이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런 얘기 많이 그 주위에서 쟤는 일머리가 없어. 얘기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고 많이 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머리가 없다는 거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머리가 없다는 거는 손이 빠르고 그런 게 아니라 뭐죠? 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일머리 없는 게 뭐지? 일머리 없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체기가 없다. 그것도 맞아요. 뭔 것 같으세요? 맞아. 내가 이 답을 원했었어. 센스가 없다. 그것도 맞아요. 일센스가 없다라고 하죠. 센스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면 하고 알아듣는 게 센스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의도를 안다면 하면 어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로 대답을 하려면 내 일이 뭔지를 먼저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일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나갈게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찔려 하지는 마세요. 저 몰라요.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거 제가 막 쳐다본다고 해서 네가 그런 애잖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금요일 날 여기 오셨다는 거 자체만으로 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금이잖아요. 네. 저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다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이게 일하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지금 읽어보신 분들도 꽤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 진짜 이 책을 되게 추천해요. 저는 사장이면서 그 세무사이면서 그쵸? 사업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어디에다 적용을 했냐면 제가 직원들한테 보이게 일하는 건 그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직원들은 되게 바쁜데 저는 놀고 있거든요. 근데 미안해. 그래서 뭔가 지금 제 사무실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최정만 세무사님이랑 막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저는 그게 노는 거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제가 이제 노는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직원들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정만 원장님과 이런 사업을 구상 중이야 라고 저는 계속 뭔가를 계속 날려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럴 수는 있어요. 직원들은
아, 쟤 뭐 또 지 잘났다고 또 자랑하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그럴 거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사진을 올릴 때 사진명을 뭐라고 올리냐면 자랑 1, 자랑 2 이렇게 해서 전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고객들한테도 이거를 많이 적용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보통 세무사들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세무사님들이 못 하시는 게 이건 뭐 편집에서 제가 좀 판단을 하겠지만 그 돈을 참 잘 못 받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싸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비싸다는 건 뭘 기준으로 할까요? 맞아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받는 서비스에 비해서 내가 지불하는 대가가 비싸다건 비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억만금을 지불해서라도 억만 10원의 가치를 받으면 그거는 비싼 게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업체들한테 다른 세무사님들은 그냥 세금 얼마입니다 라고 뭐 전화로 그냥 이렇게 통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방문을 하더라도 그냥 세무사 특유의 그냥 그 조용한 톤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쇼맨십이라고 할까요? 딱 가서 사장님한테 이래요. 자, 처음에 재무제표란 딱 해주면서 이건 제가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이럴 때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합법적으로 사장님이랑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컨설팅을 한 결과 나온 세금입니다를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저는 지금까지 사장님들한테 물론 비싸다는 얘기는 듣죠. 그래도 돈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불만을 안 하세요. 왜냐면 자기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 있어요. 저보다 세금 신고, 세무관리 더 잘하시는 세무사님이 더 많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돈을 더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맞아요.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안 보이는 곳에서 나보다 훨씬 더 막 야근도 하고, 저 야근 안 하거든요, 저 혼자. 직원들이 야근하는데, 그 미안하긴 한데. 근데 저는 좀 더 보고서를 이쁘게 하고, 굳이 안 가도 될 때 사장님들한테 딱 한번 찾아뵙고, 얼굴 찡긋 한번 하고, 그걸로 저는 사장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너 나 신경 써주는구나. 좀 그런 게 보이게 일하라는 거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목차 정도만, 깊게는 안 가고, 목차 정도만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왜 일하는지 보이게 하라. 어디로 가는지 보이게 하라. 무엇을 하는지 보이게 하라. 어떻게 하는지 보이게 하라. 요거는 뭐 공유와 협업이 보이게 하라. 누가 우선 성과를 냈는지 보이게 하라. 근데 뭐 요거는 그냥 책으로 그냥 더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이게 하라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을 하시잖아요. 가장 잘 보여야 될 사람 누구죠? 대표. 그죠? 맞아요. 우리 사장 키왕짱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월급을 잘 주시면 키왕짱이고 나를 자꾸 미워하면은 진짜 밉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밉죠. 숨 쉬는 것도 밉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지 나를 이쁘게 볼까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여기서도 안 보이는 곳에서도 되게 막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고 막 혼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대표가 무조건 잘못한 건 맞습니다. 대표가 모든 책임은 가져요. 사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사실 너무 제가 이거예요. 일 잘한다고 평가를 할 때 누가 평가를 할까요? 우선 사장님은 나왔어요. 또 누구요? 일 시킨 사람 맞아요. 그게 우리 뭐 위에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 누가 되죠? 우리 고객사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누가 나를 볼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 그냥 시점이 다 바뀌거든요. 다음으로는 자, 무엇으로 나를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할 것인가? 그쵸? 무엇으로? 전 그거예요. 저는 출퇴근 시간에 전 근태에 꽂혀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출근 시간이 늦으면 얘는 다 미워 보여요. 이런 사장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태 상관없어. 성과만 내면 돼. 그 결과물로만 내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누가 사장이 보는지 고객사가 보는지 내 동료가 보는지를 판단하지만 만약에 이제 사장이라고 한다면 내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또 그걸 봐야겠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 사장이 예를 들어 사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대표님이 나의 무엇을 보고선 평가를 할 것인가, 나의 근태를 보고 평가를 할 것인가, 나의 미수 확보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할 것인가, 나의 이쁜 바탕화면을 보고 평가를 할 것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책상 정리 잘 되어 있는 것도 대표들이 많이 봐요. 또는 바탕화면 정돈 잘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봐요. 혹시 여기 바탕화면이 지금 아이콘이 5개 이상 없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30개 이상 있다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게 그거를 또 평가하시는 대표님도 있고 주위의 동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런 걸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바탕화면도 보기도 하고 퇴근했을 때 책상이 어떻게 돼 있나를 그거를 보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좀 사장 입장에서 말하나요? 네. 근데 그러니까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근태로 보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뭐 그 정도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이 누가 무엇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지를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예요. 집중. 잘 보이고 싶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리하게 굳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근태도 하는 걸 좋아하고 바탕화면 깔끔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말 이쁘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우선 그거부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보통 세무 사무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이 없이 곧바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 친구들이 많은데 하다 보면 일 잘한다는 친구들은 이 일의 순서를 알아요. 신기하게 알아요. 적어도 중요한 거는 당연히 모르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만큼 확실하게 알아요.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가장 속 터지는 게 뭐냐면 나는 시켰는데 얘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속이 터져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지 하지.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4단계로 나눠가지고 저는 이래요. 이게 순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2번과 3번은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생각한 게 중요하더라도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잊지 않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더라도 급한 일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번째로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4번째로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혹시 여기서 일할 때 4단계로 또는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로 구분지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눈을 보니까 있어요. 여기 4단계로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여기에 오셨다는 분들은 적어도 2단계는 나눠서 하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냥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 시킨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좀 속이 터지고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멘붕이 옵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얘가 시킨 대로 순서대로만 했을 뿐인데 얘는 순서가 있는데 왜 안 가져오냐고 득달을 한단 말이에요.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